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백약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역사2 역사 기말 직전 시험 범위 총정리입니다. 상구의 성장부터 무신 정병까지 오늘 이 시간은 2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남북국 시대의 전개 2단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입니다. 나 저번에 말했거든? 약간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삼국 중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는다 했어. 자, 그래서 백제가 4세기에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5세기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다고 했어. 자, 근데 지금 봐봐. 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 6세기 후반이네? 아, 그럼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갑자기 전성기를 맞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지도 먼저 보고 갈게요. 이게 지도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3스타. 오케이? 자, 이 지도가 남북 외교와 동서 외교를 나타낸 지도인데, 남북 외교 먼저 보자면요. 자, 여기 돌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랑 돌궐이 손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랑 백제가 손잡고 있어요. 백제랑 외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이어졌다 해가지고 이 네 나라의 외교를 남북 외교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라 혼자 남았잖아. 신라는 누구랑 잡아? 수당과 잡습니다. 하트. 얘 바로 동쪽과 서쪽이다 해가지고 동서 외교라고 합니다. 이 정세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입니다. 6세기 후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아요. 고구려랑 백제가 같이 협동을 하고 백제가 이제 먼저 고구려한테 SOS를 쳐요. 자, 그러면서 신라 우리 공격하자 해가지고 어디야?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신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 이때 중국이 언제였냐? 수나라 때, 수나라 전이 언제야? 위진남북조냐? 위진남북조에서 삼국이 위초고 상북이 있었는데 겨우 진나라로 통일해 놨더니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라 뿅뿅뿅뿅 세운 거. 그게 바로 위진남북조잖아. 그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한나라 완조가 바로 수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요. 중국에서 수가 대륙을 통일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수의 등장의 위험을 느낀 고구려는요, 어디 북쪽에 돌궐과 손을 잡았고, 남쪽에 백제와 외와도 연결을 꾀했습니다. 백제와 외도, 하트.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손을 잡아내, 남은 신라는 누구랑 잡아? 신라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의 잦은 공격에 맞서기 위해 수의 도움을 요청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만화에 나와있네?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설명해야지. 자, 이때 얘네가 이제 다 외교를 하기 전에, 신라의 공격을 받았대. 자, 대하선이 또 하나 뭐였지? 아무튼 대하성이랑 하나를 공격을 당했어. 성이 2개가 함락이 됐어요. 백제에 의해서. 백제가 얘를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먼저 고구려한테 SOS를 칩니다. 자, 근데 이미 백제는 고구려랑 연락을 한 뒤였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신라가 김춘추라는 사람을 보내요. 얘가 나중에 태종 묻히는 건 아니었던 거. 얘가 아무튼 나중에 김춘추가 무열왕이 됩니다. 근데 이 김춘추가요, 사신으로 갑니다. 고구려에 가가지고, SOS 치러 왔는데, 자, 고구려는 뭐라 했어? 이미 백제랑 짜고 쳤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김춘추를 감금을 해요. 자, 김춘추가 감금을 당했어. 그러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김춘추가 기지를 발휘해요. 바로 신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 여기에서 바로, 여기로 갑니다. 수당으로 가요. 정확히 수나라로 가요. 수나라로 가가지고 SOS를 치는 수나라 황제가 이때 누구였지? 양제였나? 문제였나? 아무튼 2명밖에 없으니까 양제나 혹은 문제가 이제 오케이 하고 얘랑 얘의 외교가 성사가 됩니다. 하트가 생겨요. 이러면서 이제 수나라와 신라가 외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배경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와 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유명한 수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그거 살수 대첩이라죠. 너무너무 유명하다. 살수 대첩 보도록 할게요. 수가 세력을 넓히며 고구려의 복속을 요구합니다. 자, 고구려는 뭐라고 했어? 왕을 스스로 태왕이라고 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주몽은 창업군주인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얘가 복속을 요구한다고 해서 오케이 복속하겠습니다. 무릎 꿇어요.
하겠냐고. 안 하겠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얘네가 거절하고요. 먼저 선제 공격을 칩니다. 얘가 요서지방에 공격을 해요. 자, 이에서 문제가요. 고구려를 침략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얘네가 좀 뻘짓을 해요. 자, 그러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다시 돌아가요. 자, 문제 다음 왕이 양제인데 양제가 113만 명이 넘는 완전 대군을 이끌고 군사에 다시 고구려를 침략을 했습니다. 자, 얘네가 요동성을 함락하지 자, 근데 고구려군의 저항이 거세서 요동성 함락하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우중무에게 30만의 별동들을 이끼고 가라 해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평양성이 어디야? 수도잖아. 수도를 함락시킬 목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군 너무너무 중요해. 의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살수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투, 그래가지고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살수대첩에서 활약한 장군 이름은 의지문덕이고요. 살수대첩은요, 수나라와 함께 싸운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따가 나오는 안시성 전투랑 이거를 비교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의지문덕이랑 연개소문이 너무 헷갈리더라고. 근데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의지문덕이고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할게요.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의지문덕. 이거 볼게.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 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멋있지 않냐? 자, 여기 지도가 있거든요. 봐봐. 얘네가 막 여기로 오고 여기로도 오고 난리가 났어.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 지도만, 자, 시험에서 지도만 땡 던져주고 이게 안시성 전투인지 살수대첩인지 구분해봐라 하는데 우선 살수대첩은요, 평양성까지 와요. 우선 여기까지 와. 근데 이따가 나올 안시성 전투는요, 평양성까지 오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나. 알겠지? 이 평양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여기 뭐가 생겨.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연개소문의 직권입니다. 이 새끼가 이제 이 새끼는 아니고 좀 멋있는 얘네 아들이 좀 나쁜 놈들이고 얘는 진짜 이거야. 연개소문의 직권 보도록 할게요. 수의 뒤를 이은 당은요, 건국 초기에 고구려의 친선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당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돌궐 등 주변 세력을 정복하며 고구려를 압박에 넣어요. 자, 이러니까 고구려가 얘네가 압박을 넣었네? 얘네 언젠가 쳐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국경 주변에 천리장성을 쌓아. 이 천리장성이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여기다 천리장성 쌓아다 했잖아.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인가? 거기 가서 또 천리장성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다른 천리장성이에요. 동명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자, 천리장성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천리장성 쌓고요. 군사력을 기르며 당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이무렵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보장왕을 끌어내리고요. 보장왕을 세우고요. 스스로 대망리지가 됩니다. 클 때자 썼어. 이게 최초의 대망리지로 새로 만든 관직이에요. 얘네가 쿠데타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왕만 안 된 것뿐이지 사실상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켰네. 당태종 전쟁할 구실이 생겼다. 자, 당태종은요,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입합니다. 요동성, 배감성 등을 차례로 무너뜨리고요. 안시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전투의 이름이 뭐예요? 안시성 전투예요. 안시성을 포위했네? 안시성 전투에서 안시성을 포위했네? 안시성에서 승리를 거뒀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당군은 몇 달 동안 안시성을 공격했지만 안시성의 성주, 얘 이름 뭐였더라? 양씨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안하다. 성주와 백성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여 공격을 물리쳤으니 이걸 바로 안시성 싸움이라 해요. 자, 그 뒤에 고구려 몇 차례 더 당에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고구려는 수당의 침입을 물리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복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다. 멋있는 나라예요, 고구려 진짜.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국력이 약해졌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어쨌든 간에 국력은 약해지고 영토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도 볼게요. 자, 아까는 어디였어? 평양성까지 왔다 했잖아. 여기서 오고 난리가 났다 했어. 근데 여기서 안 왔네? 여기로 왔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천리장성이 생겼다는 게 중요해. 천리장성은 살수대첩 때는 없었어. 살수대첩 때 없다가 안시성 전투 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천리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도를 딱 봤을 때 평양성까지 왔는가 안 왔는가, 그 다음에 천리장성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혔어. 안 돼. 안시성으로 와. 안시성에서 안 뚫려. 못 가. 여기서 그냥 컷이야.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살수, 의지문덕, 그 다음에 수, 안시성, 연개소문, 당. 연개소문이 여기서 활약을 해요. 연개소문도. 자, 그 다음에 문화 속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원동력은 무엇이냐? 산성을 이용한 방어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치거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옹과 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뚜루두루둔뚠 이런 식으로 위에 군사가 딱 있어. 이거를 뚫어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딱 군사들이 막 와.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화살 빵빵빵 쏴대는 거야. 이게 옹이었나 치였나 내가. 동그란 게 옹이고, 치가 이거야. 딱 석을 쏴.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 서 있어. 이걸 뚫어야 돼. 이걸 뚫어야 군이 성으로 진격할 수 있어. 여기에서 다 오기만 하면 화살 빵빵 쏴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 죽어. 그래서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 그래서 옹과 치가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 또 있습니다. 우수한 전투력. 개쩌는 갑옷 있고요. 그다음에 개쩌는 군사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뛰어난 재련 기술, 굉장한 개쩌는 무기를 만들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가 드디어 삼국이 통일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라에 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국 통일의 과정 먼저 크게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맹을 하니 나당 연맹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게 아니야.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완전히 진압된 후에 고구려가 멸망하는 거예요. 또 고구려 멸망하면 또 뭐 해야 돼? 부흥운동 해야지.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을 해요. 갑자기 전쟁은 무슨 일인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와 당의 동맹입니다. 백제와 대리받은 신라는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 군사 요충지인 대야성을 비롯한 42개의 성을 빼앗기고요.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면에 동맹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외에도 협조를 동했으나 실패하고 김춘추 당으로 가서 동맹을 제안했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고려는 10년의 거듭만을 나당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나 당은 군사를 지원받는 대가로 고구려 공격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자, 이게 좀 양아치 같은 게, 고구려 공격 협정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니네가 통일하면 니네가 통일하도 도와줄 테니까 고구려 땅을 나한테 줘라. 이럽니다. 야치 새끼들이야. 또 신라는 그걸 또 넙죽 줘요. 자,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보더라. 백제 먼저 나옵니다. 자, 나당 연합군은 먼저 지배층의 분열로 정치가 혼란에 빠진 백제를 공격합니다. 소정만 이기는 당군은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물리치고요. 얘들아, 내가 이거 이제부터 계속 말할 건데, 한국인의 100명의 위인들 이 노래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진짜 역사 날먹이야. 황산벌의 계백, 그다음 맞서 싸운 관장들 관장한 신라고, 계백은 어디야? 백제. 김유신이요,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를 물리치고요. 당군과 연합하여 결국 연합을 사비성을 함락하고 웅진성에 상자는 의자왕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이거 뭐지? 음은 기억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는 아니야. 얘 좀 그래도 괜찮은 애였어. 이거 역사는 좀 승자의 기록이라 삼천궁녀로 약간 좀 음주가무진이던 미친놈으로 표현이 되긴 했어요. 그냥 그 정도만. 중요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백제 멸망시키고 난 뒤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전에 백제 부흥운동 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다 써놨어. 자, 백제 멸망, 황산벌에서 계백과 김유신이 맞붙습니다. 여기에서 승자는 누구야? 김유신이 이기고 계백이 죽어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 여기서 중요한 거 백강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오피셜인가? 시각인가? 모르겠네.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한중일이 다 싸운 거야. 이게 최초요. 개쩌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나당 연합군대 백제와 외 얘네가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 나당이 이겼겠지. 자, 그리고 얘네 부흥운동 이끌었던 흑치상지와 복신과 독침이 있습니다. 얘네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흑치상지, 복신, 독침. 네, 정확히 이름인데 좀 어렵잖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앞글자씩만 외우자. 어차피 시험은 객관식이고 우리 학교는 어쨌든 간에 객관식이야. 그 다음에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정확히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안 하니까 자, 흑치상지, 복신, 독침은 어느 나라의 부흥운동 이끌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네 앞글자만 외웁시다. 흑치상지 솔직히 외울 수 있잖아. 할만하잖아. 그 다음에 복도. 그냥 복도는 백제. 그냥 이렇게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다. 자, 아무튼 백제 부흥운동 얘가 흑치상지잖아. 근데 흑치가 아니라 부여시래요. 부여시여가지고 부여시면 뭐야? 부여는 뭐야? 백제 왕족의 성씨잖아. 그럼 얘는 백제 왕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제 왕족인 애가 이제 막 뭐 난리가 칩니다. 이거 좀 뒤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고 고구려 멸망 보도록 할게요. 백제 멸망시킨 뒤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고구려는 영계 소문을 중심으로 신라와 당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그러나 고구려는 수당과의 긴 접전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영계 소문이 죽은 뒤 이 아들놈들이 정말 미친놈들이 따로 없어요. 얘 누구였지? 아들 이름은? 연남생 얘가 첫째야. 와, 자, 영계소문이야. 아들들의 권력을 다투어 정치가 혼란하였는데 영계소문이야. 유언을 이렇게 하면 아들들아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들 아빠 말 안 듣고 지들끼리 쥐 터지게 싸우다가 이 연남생이 이 새끼는요. 나 진짜 빡치네. 이거를 가지고 당나라한테 투항을 해. 투항을 한 다음에 같이 쳐 당나라 편에서. 미친놈이야 진짜. 그래서 권력을 다투어 정치가 굉장히 혼란하였고요. 나당 연합군은 이를 든다 고려의 여러 성을 차로 빼앗고 결국 평양성 함락하면서 고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참, 고려. 괜찮아. 어차피 삼국의 승자는 고려인. 자, 백제 부흥운동 보도록 할게요. 백제 멸망 후 여러 지역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요. 복신과 독침, 얘네는 외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맞이하여 주류성에서 백제 붕을 꾀해왔고요. 흑치상지는요, 임종성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나 부흥운동을 주던 지배층이 막 분열을 하고요. 백제를 도우러 온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에 패배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백제 유민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자, 그다음 고구려 멸망 후 고려 유민도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들 누구야? 건모잠이랑 안승.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 고연무, 건모장, 그리고 안승. 얘네 세 명이 여기 있고요. 얘네 복신, 도침, 흑치상지. 이렇게 세 명씩 이름 외우셔야 합니다. 이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앞글자만 외워. 자, 건모잠 나오면 어디야? 건모잠은 어디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까? 하면은, 고르그라. 그 다음에, 흑치상지는 어디야? 백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인지만 알면 돼요. 정확히. 자, 그 다음에 환성에서 부흥운동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지도청, 얘네도 똑같이 지도청이 분열해가지고, 얘가 얘를 죽이고, 얘가 얘를 죽이고, 난리가 나.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망명하였다. 이로써 고구려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나당 전쟁 보더라. 얘네 동맹하고 짝짝꿍 하더니 왜 갑자기 전쟁을 벌여? 보도록 할게요. 백제와 고구려 멸망한 후 백제는 고구려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와 안동 도부를 두어 다스리고자 했대. 당나라가요, 지방을 또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방을 통치할 때 무엇을 설치하냐? 도독부와 도호부를 설치해.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거야, 이게. 자기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도독부와 도호부인데, 얘를 준 적도 없는 땅에다가 이거를 도독부와 도호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신라가 가만히 있겠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고자 한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신라는 당과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신라 안승을 보덕구의 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였고요.
웅진과 사비 지역을 공격하여 당군을 몰아냈습니다. 이어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군을 격파했고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흑치상지 여기 있고 건모잠, 고현모, 그 다음에 여기는 복신독침 이렇게 봐봐. 매소성이랑 기벌포에서 승리합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안동 도도부역이고 웅진 도도부역이야. 그리고 계림 도덕부도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다 지금 설치를 해놓은 거야. 자기들 땅에다가 하는 거를. 나무 땅에다가. 우리가 한반도 다 다스리겠다 이거지, 당나라가. 그래서 그게 바로 결과를 초래했다. 나당 전쟁을 초래했다. 다만 우리가 이겼다. 이거만. 백강전투는 백제부흥운동이에요. 백제 유민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 곳곳에서 부흥운동을 올렸다. 신라와 당은 더 많은 군대를 보냈고 백제 부흥군은 외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외는 부역풍이 백제를 올 때 5천만 군사를 하며 크게 위축되었지만 외의 함선 대부분 부탄 피해를 입고 이들 나나경을 치열하게 싸웠지만 졌다 대충. 삼국 통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자, 신라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고구려 영토였던 요동과 만주 또한 잃어버렸어. 거기서 대동과 이남까지만 차지를 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의 힘을 합쳐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로 볼 수 있고 상구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게 바로 삼국 통일의 의의입니다. 자, 다음 발해입니다. 자, 발해. 자, 내가 아까 말했지, 노래. 한국인이 백년위인데 이거 진짜 날먹이라. 이거 진짜 외우면 한국사 날먹이야. 발해 대조영. 발해 누가 세웠다고? 대조영이 세웠다. 벌써부터 우린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지 알게 됐어. 자, 봐봐. 발해의 건국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멸망한 뒤 당은 지배층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을 당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고요. 고구려 유민은 당의 지배에 안 주게. 이거 먼저 보자. 자, 발해는요. 볼 필요 없다. 조금 이따 보자. 자, 그러면서 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은요. 이 틈을 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 일부를 이끌고 요동 지역을 이동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지란성 동무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였다. 698년. 발해의 건국으로 우리 역사는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함께 존재하는 남북극이라는 애들이 있어. 남북극 아니에요. 남북국이에요.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해가지고 두 개의 나라가 있으니 남북국이라고 합니다. 남북국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자, 발해 주민 구성과 고구려 계승의식 보도록 할게요. 발해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발해 지배층에는 고구려 유민, 말갈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피지배층은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발해는 대씨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씨가 많았다. 그만큼 고구려를 굉장히 됐어. 미안해.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인 만큼 고구려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하였고요. 발해 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려 또는 고구려 국왕이라고 표현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나타내었다. 일본은 발해를 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 우리한테 사실 안 중요해. 그렇게 좀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망할 주인공들 때문에. 동북 공정. 이 새끼들 놀리는 이래. 고구려는 평양이 도읍이었으니까 그렇다 쳐. 니네 거라 쳐. 근데도 발해는 우리 거다. 발해의 도읍은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래. 자, 그러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는 무엇이냐 볼게요. 여기 내가 정리했어. 내가 한 건 아니고 선생님이 한 거 내가 필기했어. 소개일본기 구당서 발해고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속일본기는요. 속일본기 이름만 봐도 알겠지? 일본의 역사서입니다. 발해는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고려의 부여의 풍속을 지니고 있다. 고려 국왕 대음무가 천황에서 한다. 발해는 고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 또 하나 나겠어. 고구려 땅과 고구려 국왕을 자처해요.
아니, 자천하요. 발해의 왕을요, 고구려 왕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발해의 땅을 고구려 땅이라고 합니다. 소개본기에서.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구당서는 당이야, 당. 중흥역사서라고. 여기서 대조영은 본래 고려의 별종이다. 대조영은 고려인이다. 이거고요. 우리 발해고는요, 우리 역사예요. 조선시대의 역사서고요.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하여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야, 생각해봐. 발해가 중국 거면은 이거 남북국이라고 안 하고 그냥 통일신라라고 하지. 이 시대를 남북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같은 나라 민족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남북국이라는 거지. 이것도 동북공정의 반박이다. 우리 이걸로 수행 배웠어요.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보도록 할게요. 통일 이후 신라 왕권이 강화되다. 왕권의 강화. 삼국통일 전후에 삼국 지배층은 정치적 변화를 겪고요. 세세금과 김춘추 무열왕이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다. 원래 왕이 내가 전에 골품제 했지. 어디 갔어? 일단 자, 골품제에서요. 여기 앞에 성골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풍, 그 다음에 뭐 4, 5등급 쪽가리들. 성골이 진짜 완전한 로얄 패밀리. 피스에서 로얄 젤리가 흐르는 게 바로 성골이었잖아. 엄마, 아빠, 양가 모두 왕족이고 왕족인 게 성골. 그 다음에 진골은 한쪽만 왕족, 한쪽은 귀족인 거. 말했죠? 자, 근데 왕은 당연히 뭐만 될 수 있겠어? 진골은 안 되지. 무조건 성골만 되는 거야. 근데 김춘추가 바로 최초로 진골 출신 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열왕의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면서 왕권의 기반을 다졌고요. 자,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너무 전에 문무왕 별명 뭔지 알아? 약간 아재이긴 한데 뉴스페이퍼 킹. 미안합니다.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의 승리로 이끌며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나 뭐래요? 잠깐만, 나 문무왕 보고 언제 스페이퍼 킹이란 거야? 미안해. 취소. 어우, 씨. 자, 문무왕 이것도 내가 아까 노래 말했지. 통일 문무왕 다 통일한 왕 누구라고? 문무왕이라고. 진짜 이 노래만 기억하면 역사 날먹이라니까. 무조건 외워 진짜. 자, 영토 넓히고 정치 안경을 이룬 신라의 인구가 늘고 농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왕권이 강화하였다. 어쨌든 문무왕이 통일하고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다. 자, 신문왕이 너무너무 중요해. 나 신문왕으로 수혜표 받았어. 신문왕이 그거야. 뉴스페이퍼 킹. 웃기잖아? 죄송합니다. 자,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진골 귀족 세력을 대거 숙청하였다. 자, 근데 이 김음돌이 누군지 알아? 신문왕의 사돈이야. 김음돌의 사위가 신문왕이고 신문왕의 사돈이 김음돌이야. 김음돌이 난을 일으키니까 자신의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모가지를 잘라버려요. 완전히 숙청시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신문왕 얄짤없다. 난을 일으키면 내 사돈이든 뭐든 간에 아버지든 사돈이든 뭐든 간에 사돈 팔척까지 그냥 다 멸해버린다. 목을 잘라버린다. 그만큼 이렇게 진압을 할 만큼 굉장히 왕권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학을 설치하여 내가 왕권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율령, 불교,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보호해서 유학은 뭐야? 나라의 충성을 다한다. 오케이? 자, 이곳은 왕권을 뒷받침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통치제도 정비했어요. 강력한 왕경 확립하고 왕과 관련하는 긴골 학시 같은 육두품 세력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문왕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전제 왕권 강화와 통치체제 정비가 있어요. 전제는 1인 독재예요. 자, 첫 번째 김음돌 숙청, 진골 귀족을 대거 숙청하는 겁니다. 국학 설치, 유교교육이요. 충이에요. 자, 집사부, 나중에 시중으로 이름이 변경돼요. 얘네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집사부가 어딨냐? 집사부가 무엇이냐? 뭐였지? 집사부, 시중, 중시, 다 같은 말이야. 관청. 미안해 진짜. 여기 먼저 보고 뒷입장할게요. 통일 후 신라의 중앙 정치는 왕명을 수행하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귀족 회의 화백회의의 기능은 축소가 되었고요. 지방행정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어 지방 간을 보내 다스렸습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에 초는 토착 세력의 촌주를 임명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자, 주요 지방에 오소경을 설치해. 야, 이거는 진짜 약간 양아치 같은 게 신라에서는 오소경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발해에서는 뭘 설치하는지 알아요? 오경을 설치해. 발해는. 그래서 가끔씩 진짜 문제에서 양아치같이 신라에서 오경을 설치하였다. 발해에서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비슷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많이 틀려. 내가 한번 틀렸어. 그래서 양아치같이 이거 기억해 돼. 신라가 오소경이고 발해가 오경이다. 오케이? 자, 오소경이 근데 무엇이냐?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였다. 금성이 어제 경주잖아요. 경주가 여기 있어. 완전 구석지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가지고 오소경을 설치하여서 치우친 점을 보완했다. 오소경이 그러니까 미니 수도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준직은 중앙으로 잠깐만. 아니야 계속할게. 자, 내 구서당 그다음 중앙군으로 구서당, 지방군으로 십정을 두었고요. 구서당에서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말갈인을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었다. 자, 구서당이 뭐야? 중앙군이냐? 중앙군이면 수도를 경비하고 굉장히 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 말갈인까지 얘네를 다 뽑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민족이 통합이 되었구나. 민족 통합이 되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국경 지역의 한 주에만 2개의 정을 두었다. 국경 더블. 신분하고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는 대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이 뭐냐면, 자, 땅이 있어. 귀족한테 땅을 주는데, 땅에서 노동력이 더 중요할까? 세금이 더 중요할까? 뭐가 더 귀할까? 정확히는 노동력이 더 귀한 거예요. 세금보다. 근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고요. 노급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야. 니네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 하면서 노급을 폐지시키고요. 대신 니네가 세금을 거두라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오케이? 중요해요. 다시 여기 볼게요.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는요. 구주 오소경을 완성합니다. 수도의 구석지를 보완하고요. 전구를 9개로 나누고 5개의 미니 수도를 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아까 했죠? 관료전은 토지세고요. 노급은 노동력입니다. 자, 구서당은 중앙군, 신라, 백제, 고구려 유민, 말갈 유민 모두 다 뽑았다. 이 말은 민족이 통합을 꾀하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발해의 발전과 멸망 보도록 할게요. 발해 대조영이 이어서 즉위한 무왕은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연호 나오면 뭐라고 했어? 굉장히 왕권이 높고 중국과 대등하다. 이 말이죠. 연호를 사용하고 영토 확장에 힘을 써 만주 북부 지역까지 장악하였다. 자, 무왕이야. 무가 무슨 무야? 무력할 때 무잖아. 굉장히 그럼 무왕이니까 무력할 때 무잖아. 무력이 셌다. 그러면 영토를 많이 넓혔고 어딜 공격했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발해의 세력이 커지다 당은 흑수말과 신라의 발해를 견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친선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했으며 장문우를 앞서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무왕이니까 공격한 거야. 산둥 지방을 공격한 게 바로 누구다? 무왕이다. 자, 무왕 다음에 나온 문왕. 자, 문자는 무슨 문자 있어? 문학, 문무백관. 이건 아닌가? 자, 문신. 이런 학문적인 거 말하는 거잖아. 자,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친성 관계를 맺다. 이거는 어떻게 배우면 되냐? 문왕이잖아. 문왕이면 무왕에 비해서 조금 얌전할 거 아니야. 얌전하니까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친성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 협력합시다.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배우면 되고요. 당이 발달한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고요. 일본에도 자주 사신을 보내며 교통로를 개설하여 교류를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선왕 때입니다. 선왕. 왕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면 높은 확률로 좋은 이거 아니야. 선 아니야. 성이야. 자, 선왕 때는요. 연해주에서 요동 지방까지 영토를 넓혀 옛 고려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누구 때? 선왕 때.
바다는 중국어로 해동성구이라는 말을 얻는데 해동성구이 무슨 뜻이야? 바다해, 동역동, 융성한 융, 그 다음에 나라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다.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당나라에게 해동성구이란 칭호까지 얻습니다. 누구 때? 선왕 때. 선왕 때 전성기를 일으켜요. 자, 그러나 당은 9세기 말 지배층의 권력 다툼 등으로 국력이 크게 약해졌고요. 세력을 키운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왕자 대왕을 비롯하여 가래 유명 이름은 고려로 망명하였다. 자, 왕 딱 4명만 기억하면 돼요. 발에는. 어렵잖아. 대조왕은 누구였어? 건국했어. 무왕은요, 당의 산둥반동을 선제 공격했다. 무왕이니까 무력을 앞서 선제 공격. 오케이. 그 다음에 문왕은요, 당과 친선을 맺고요, 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성왕은요, 성왕이 아니라 선왕인데. 선왕은요,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며 고구려 땅, 옛날 고구려 영토를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해동성구. 오케이. 하나 발해 통치 제도 보도록 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짝짝. 발해 통치 제도는요, 당의 삼성 6부제를 받아들였는데 정치 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자, 그럼 발해의 실정에 맞게 운영 방식을 바꾸고 여러 기구의 이름도 다르게 하여 독자성을 띄었어요. 삼성은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당의 삼성 6부제. 3개의 성, 그 다음에 그 안에 6개의 부. 이거거든? 자, 봐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게요. 잠깐만. 자, 이 충인, 의, 지, 예, 신. 이게 이게 당과 굉장히 달라요. 당나라에서는 이게 이름이 이게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알기로 유교적 덕목으로 이름을 채택했던 걸로 기억을 해.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당성이 당의 삼성 6부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해에는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심의하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정치의 중심이었으나 발해에서는 정책을 지배하는 정당성이 정치의 중심이었다. 발해는 6배 명칭도 유교 덕목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렇게.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 봐봐, 신라는 5소경이고 여기는 5경이야. 진짜 기억해야 돼.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중요한 지역에 5경을 두고 여러 교통망을 정비하였다. 중심 지배는 15부, 주현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어디나 똑같아요. 가장 작은 행정구역은 말가린 촌랑으로 이루어졌고 토차세는 말간 수련을 들고 말간의 조화를 깨었고 12를 두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게 되었다. 중앙군이 10위. 신라는 뭐였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안 돼. 구서당? 미치겠네. 구주랑 구서당이야, 갑자기. 아리까리가지고. 자, 이러면서 별도의 지방군을 두었다. 신라가 분열을 하면서 후삼국이 성립이 되다. 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동요가 일어납니다. 정치 통일 이후 정치가 안정을 이룬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소수의 진골 귀족의 권력이 집중되자 왕권이 약해지고 내가 옛날부터 계속 말했어. 뭐라고? 귀족과 왕권은 반비례한다고. 귀족이 세지면 왕권은 무조건 낮아지고 왕권이 세지면 귀족은 무조건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 자,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귀족 세열이 분열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해공왕이 진골 귀족들 반란을 피살되어 무열하게 왕위 세습이 끊어지고요. 약 150년 동안 20명의 어마어마하게죠. 20명의 왕이 바뀌는데 얘네가 자연사해 가지고 왕이가 다른 사람 세습이 됐겠어? 아니면 중간에 암살을 당한 아무튼 죽어가지고 세습이 됐겠어? 죽어가지고 세습이 됐겠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치열했다 이 말이야. 혼란이 이어졌고요. 귀족들의 반란은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막 도도 김원창의 무열하게 시켜자를 김원창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을 일으키고 해상활동을 키운 장보고도 반란을 일으킨다. 장보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아. 자, 장보고가요. 얘는 나중에 전문용어 호족이라 합니다.
바다의 왕자장 보고 발에대 조용 귀주대처. 네, 여기까지. 호족인데 얘가 왕인 계승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주 암살을 당해요. 농민봉기 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귀중의 수탄을 적시해주고요. 전형을 도적이 되었고요. 자, 원종 애노에난 농민봉기였습니다. 원종 애노에난이 시발점으로 농민이 봉기를 해요. 호족의 성장과 육득품의 사회 비판. 자, 중앙 정부의 통치로 약해지면서 호족이라는 게 성장한다. 얘도 호족이에요. 자, 호족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부르며 정말 군사와 행정을 장악하였다. 호족 대부분의 톡착 세력이 촌수 출신이었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당에 유학한 일부 육두품 세력은요, 개인의 능력보다 혈통을 중시하는 이 골품제에 문제가 많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막 진짜 얼마나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도 넌 육두품이잖아. 안 돼. 돌아가. 이거야. 얼마나 빡쳐 육두품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런 혈통을 중시하는 골품제로 인해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를 멀리하거나, 자, 그러니까 정치를 멀리하거나 호족과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하였다.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진골 귀족 왕위 다툼. 자, 도적이 일어나고요. 호족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호칭하고요.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고요. 지방에서. 네, 육두품을 등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풍수지리설과 선종이에요. 이거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농민봉기는 원종과 애노에나. 자, 여기 볼게요. 진성영화 이 새끼야 진짜 암군이야. 자,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바치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고 세금에 완전 독촉하니 얘네가 붉은 바지 입은 도적이 경주 선업지에서나 주와 형군은 있다. 독촉을 하면 어떡하니. 아유. 자, 그 다음에 육두품 최초원이요. 당에서 유학한 후 귀국하여 진성여왕의 개혁안을 올려. 또 진성여왕 또 너니? 자, 그러나 개혁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다니며 많은 글을 남겼다. 정말 이 사람도 최치원도 정말 안타까워. 그냥 혈통 때문에. 최치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진짜 완전 똑똑이었는데 얘가 육두품이라는 이유로 정치로 가지 못하고 얘 말 무시당하고 정치를 하지 못했어. 진성여왕. 암군이야 암군. 나 현종과 풍수 지리설 너무너무 중요해. 별표 딱딱. 자, 신라 말에는 새로운 종교의 선종이 유행을 하는데 선종이 유행한 이유는 뭐냐? 자, 전의 불교는요, 경전 연구와 교리를 중시했습니다. 자, 그러나 선종은 달랐어요.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책 안 읽어도 돼. 그냥 니네가 열심히 살면 돼. 이거예요.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호종의 호응으로 전조의 선종 사찰이 세워집니다. 자, 상과 하천의 형세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풍수지리설. 요즘에도 좀 성하지 않냐?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하는데, 자, 이거는 왜 유행을 했냐?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했다 했잖아요. 이게 호족들 중심으로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수도는 어디였어? 경주였어. 자, 그리고 왕은 누가 될 수 있어? 성골 아니면 진골이었지. 근데 육두품들은 안 됐잖아. 근데 호족들도 왕이 될 수 없었거든. 자, 근데 풍수지리설은 이걸 주장합니다. 자, 경주의 운이 닿았다. 지방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지방에 세력을 두고 있는 호족들은 환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나? 왕권 잡을 수 있나? 이러면서 희망을 줬었던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굉장히 풍수지리설을 지지했어요. 선종군의 도선이 널리 도가 이상한 경제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종과 함께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오케이. 후삼국의 성립입니다. 신라 말에 등장한 여러 지방의 세력 중 견훤과 궁에는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습니다. 상주 출신 견훤은요, 얘도 호족이에요. 사남에는 장교는 후백제를 세웠어. 자, 그 다음에 궁에는요, 얘도 호족. 얘는 신라 왕족 출신이야. 신라 왕족 출신이었다가 뭐 양아치 속을 해서 길러졌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를 세웁니다. 후고구려를 세우는데 나중에 뭐 이름을 바꾸고 막 그래요. 나라 이름을 어디였어? 마진으로 갔다가 태봉으로 갔다가 철원으로 도읍으로. 철원이 얼마나 춥냐. 여기다가 미친놈이랄까? 여기다가 도읍을 옮겨. 자, Y 왕권을 경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성립으로 한반도는 다시 삼국의 세력을 다투는 후삼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 송악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는
잠깐만. 완산주.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후백제는 누가 세웠다? 견훤이 세웠다. 후 고구려는 궁예가 세웠다는데 궁예는 좀 미친놈이었다. 이거 좀 유명하잖아.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게 궁예야. 나는 관심법으로 니네 마음을 알 수 있어. 기침소리 낸 놈을 당장 처형해라. 모해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이러잖아. 미친놈이. 그러니까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침소리 냈다고 사람을 죽여?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네, 통일신라에서 다양한 사상과 예술이 발달하다 보도록 할게요. 자, 원성왕은 독서 삼풍과를 시행하여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독서 삼풍과 누구라고? 원성왕이라고. 독서 삼풍 그냥 과거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과거제만큼 사람은 본격적으로 등용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해가 깊은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는 이준으로 육두품 출신이었다. 아직은 그 전이에요. 막 난리가 심하면 혼란이 나고 진골들이 독점을 하고 그때는 아닙니다. 아직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있었을 때예요. 자, 그다음에 강선 장인물이 외교문서 강하여 통일신라를 우리말로 시식에 풀이하고요. 최치원은 당의 빈곤과에 합격했으며 빈곤과는 무엇이냐? 당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입니다. 뛰어난 문장으로 화랑새기도 저술하고요. 불교 사상의 발달과 대중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불교는 삼국 통일을 내려 민주의 학산이 되고, 자, 이거 원효와 의상 신라 불교 발전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원효는 화쟁 사상, 그다음에 종표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였다. 자, 화쟁 사상 뭐냐? 자,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로다. 아니야, 이거는 화엄사당이고, 화쟁사상은 무엇이냐? 일심사상, 모두가 다 하나야. 이게 바로 화쟁사상. 누가 했다고? 원효가 했어. 원효는 화쟁사상은 무엇이야? 모두 다 하나. 올리원. 자, 그 다음에 종포하는 자,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근락정토에 갈 수 있다. 굉장히 쉽죠? 이러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자, 나무아미타불만 외우세요. 이거만 하면 니네도 다 근락 갈 수 있어.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썼어요. 의상은요, 당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의 화엄종을 열고 부석상을 비롯한 여러 사원을 세웠어요. 부석상은 제일 유명해요. 자, 그리고요, 의상은요, 화엄 사상이야. 화엄 사상은요, 자,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로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화쟁사상 모든 것이 오직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 야, 원래는 이거 유명하다. 이 일화 유명하다.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고. 자, 진짜 이 노래 외워라 진짜. 자, 원효랑 의상이요 같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 했어요. 자, 근데 같이 그때 가다 해가 져니까 동굴에서 잤어. 자다가 원효가 목말라서 깼더니 옆에 물이 있나? 아이고 맛있다고 들이켰어.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게 해골물이야. 모든 걸 마음먹게 달렸구나 하고 의상만 당나라로 유학을 가고 원효는 신라에 남아서 공부했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불교 예술의 발달입니다. 불교 문화가 번성하며 불국사와 석굴암은 이 시기에 불교 예술의 대표라는 건축물이다. 자, 특히 석굴암은 인공 석굴 사원이야. 여기 있네. 석굴암은 수학적 계산을 이용하여 적용하여 만든 유일무이한 인공석굴 사원이고요. 중앙의 보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좋아해주다. 탑은 3층 석탑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등이 대표적이다. 다보탑도 유명하죠. 다보탑과 같이 복잡하고 화려하면서 균형 있는 독자산도 만들어졌다. 금속 공예 기술도 있고요. 사리장하고 있고,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탑이 많이 세워집니다. 승탑하면 선종이야. 무조건 같이 이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래서 탑비가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선덕 대왕 신종. 이거 뭐라고 해? 에밀레종이야. 에밀레종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안에 아기가 있다. 그래서 칠 때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 음모론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덕 여왕 신종 에밀레 종이고요. 자, 근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어. 자, 선덕 대왕 신종 에밀레 종은 가장 오래된 종이다. 하나 땡이고요. 가장 거대한 종이다. 이게 맞습니다. 얘는 가장 거대한 거. 가장 오래된 건 따로 있습니다. 다보탑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형식을 취해요. 자, 근데 무구정 광대 다란이경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자, 이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임세술이에요. 경주 부구사 3층 석탑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진짜 무구정왕대 다란이경. 나 이거 이름 외웠다? 쩔지? 무구정왕대 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임세수경입니다.
인쇄물입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 최고. 아, 역사공간 진짜 국뽕이 짜오르네. 또 볼게요. 석굴암 봅니다. 인공석굴 사원. 이게 진짜 유일무이한 석굴 사원이에요. 그다음에 경주 동궁과 월지. 동궁은요 세자고요. 월지는 연못입니다. 신라 왕고의 별궁터고요. 2만여 점의 유물이 나와 당시 왕실과 귀족의 호화로운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오케이. 더 있어. 발해 문화까지 봐야지. 발해. 다음 문화가 융합하다. 이거. 발해의 특징은요. 융합해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든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유교 문화이 발달하였고요. 자, 얘네는 유학 교육기관이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자, 기억해. 고구려는 유학기관 뭐였어? 태학이었어. 그 다음에 백제 뭐였지? 아, 없었어. 신라는 화랑도. 그리고 얘는 주자감. 오케이. 당에 항상 빈 공간을 확보한 사람 많았고요. 이런 거면 중요하지 않고 우리 이 문화사는요. 사진을 봐야 돼.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봐야 돼. 오케이.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석등이라는 건데요. 자, 높이가 6m야. 6m면 어마어마해. 그 사람이 이만큼? 맞나? 이 정도 될 거야, 사람이. 어마어마해. 그잖아. 이렇게 큰 걸 만들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아, 발해는 대국이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석등은. 또한 이 발해 토기와 고구려 토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고구려 토기고요. 얘는 발해 토기예요. 얘네 특징을 보면요. 고구려 토기 옆에 손잡이 있죠? 똑같이 생긴 손잡이에 발해 토기에도 있네. 자, 고구려 토기는요. 이렇게 주둥이가 넓지. 얘도 주둥이가 똑같이 생겼네. 아,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물려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토기를 통해서. 더 있어. 고구려 치미, 발해 치미. 이게 치미가 그거야. 내가 기와활동으로 기억하거든. 봐봐. 얘네도 똑같이 생겼지. 다 또 봐봐. 막새 뭔지 기억이 안 나. 자, 고구려 막새 보면요. 자, 이게 연꽃인데 연꽃이 여기 있고 잎이 연꽃이면 봐봐. 꽃이라고 하면 연꽃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잎이 떨어져 있어. 잎이 떨어져 있는 게 고구려 막새의 특징인데 똑같아. 발에도 똑같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아, 이거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많이 융합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돌.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전 세계에서 온돌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우리 가까 중국도 일본도 온돌을 안 썼대. 자, 근데 발해가 온돌을 썼다. 온돌을 쓴 흔적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융합적인 발해 문화 보도록 할게요. 오랜 기간 발해의 수도였다 상경성은요. 당의 장항성을 모방하였습니다. 주작대로를 갖춘 주작이 무슨 요즘에 좀 주작치기만 하는 그런 주작이 아니고요. 남방주작. 남방주작 뭐였어? 우리 전에 할 때 도교에서 방위신을 그렸다 이제 그중 방위신 중 하나가 주작이에요. 아, 도교. 자, 그래서 주작대로를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불상기와 등 있고, 자, 정예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서 묘가 있는데 여기서 정예공주묘는 고구려 고분 양식을 계승하였고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춘 굴식 돌방무점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누구? 정혜공주가 고구려. 자, 근데 정효공주묘는요. 당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벽돌 무덤으로 만들었지만 고구려의 양식을 또 계승했습니다. 자, 고분 자체가 고구려면 정혜공주고요. 그 다음에 벽돌 무덤으로 당의 고분을 만들었다. 아, 그리고 정효공주입니다.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자, 정혜공주는 뭐라고? 고구려의 고분 양식을 계승했다고. 자, 근데 정효공주는 당의 고분을 모방하여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둘이 진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여기 벽돌탑 있습니다. 영광탑, 당의 영향을 만들어받은 벽돌탑이다. 남북국의 교를 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입니다. 자, 신라는요, 당나라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신라인 거주지인 신라방이 있었고요. 감독관이 신라소, 절인 신라원, 숙박시설 신라관이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근데 서해안의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무역항,
이거 있었는데 당항성과 수도금성의 울산항이 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여기에서 무역하고 그랬다. 자, 해초는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후 천축 국전을 썼다. 자, 이거 또 노래가 또다. 자, 해초 천축국 해초가 썼어. 무엇을? 천축국전을. 왕후 천축국전을 썼다. 누가 썼다고? 해초가 썼다고. 와. 이게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돌고 쓴 책이 신라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신라인이 쓴 건데. 아, 얘네가 인도와 중앙아시아와 교류를 하였다를 나타내주는 증거라고요, 이게. 오케이. 장복은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여기는 왕후 천축구죠. 프랑스 국립도서관.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풍속과 지리,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신라인이 쓴 책이다. 자, 발해의 대외교류. 발해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발해는 동경에서 신라에 이르는 교통로를 설치하여 신라와 교역을 하였다. 자, 이게 발해랑 신라랑 사이 안 좋지 이거는 아니야. 완전히 안 좋은 게 아니야. 원래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졌습니다. 문왕 이후로 얘네가 교통로도 설치하면서 교역을 하는데 여기 신라도 이걸로 이렇게 얘네가 교역을 하였어요. 끝. 이 단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